안녕하세요. 전북의대 교수 홍성출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로나19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 왜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코로나19 진원지로 의심받고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는 작년 11월에 중국에서 발병하였습니다. 11월에 발병한 코로나19는 불과 4개월 만에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 현재 세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WHO는 코로나19를 최근 글로벌 팬데믹으로 선언해버렸습니다. 코로나19가 우한에서 발병하자 많은 학자들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뭔가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중국이 범국가 차원에서 특별하게 육성하는 국가 집중 연구소이기 때문입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중국 최대 규모의 바이러스 전문 연구소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러스 전문 연구소이기도 합니다. 이 연구소는 바이러스 중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집중적으로 많이 연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연구 성과도 많이 도출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위치한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코로나19 진원지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사람들 사이에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체 분석 결과가 이 두 논문에서 발표된 이유입니다.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유전체가 전부 다 DN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와 같은 반생명체는 유전체가 RNA로 구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체는 한가닥의 RNA로 구성되어 있고 총 14개의 유전자가 29,882개의 염기서열에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체를 해독한 다음 유전체 염기서열을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바이러스들과 비교 분석해 보았더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그냥 확실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002년 발생한 사스 바이러스도 일종의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유전체 분석 결과 사스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모든 면에서 너무 같아 코로나19, 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약자로는 사스2 바이러스라고 현재는 부르고 있습니다. 사스2 바이러스를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 분석해 보면 유전체 이곳저곳에 산발적인 돌연변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산발적인 돌연변이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단순 돌연변이들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곳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뿔 단백질에는 매우 특별한 돌연변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뿔 단백질에는 7개 아미노산이 연속적으로 돌연변이가 발생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세포로 침투해가는 과정에서 스파이크 단백질, 즉 뿔 단백질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스파이크 단백질에 연속 돌연변이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로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는 막강한 침투 능력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설명을 이어나가기에 앞서 돌연변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연변이는 유전체에서 무작위적으로 발생하고 특정한 위치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RNA 유전체의 돌연변이가 발생한 확률은 DNA 유전체의 돌연변이가 발생할 확률보다 100배 정도 높아 대략 10,000분의 1 확률로 RNA 유전체의 돌연변이가 발생합니다. 사스2 바이러스에서 발생한 스파크 단백질 7연속 돌연변이의 경우 유전체 특정 위치의 돌연변이가 발생할 확률은 위치를 특정하기 때문에 29,880분의 1이고 여기에 RNA 돌연변이 확률인 10,000분의 1을 곱하고 이것이 7연속
해서 발생하였으니까 7제곱을 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10의 6승이라는 단위는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변이는 아미노산이 바뀐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단백질은 20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미노산 종류와 배열은 유전자 코돈이 결정합니다. 유전자 코돈은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아미노산은 3개의 코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슬라이드에서 이 돌연변이 확률을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하나의 아미노산을 임으로 하나의 염기서열로 바꿔서 계산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개, 2개 또는 1개의 염기서열이 바뀌어도 아미노산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계산하면 사스2 바이러스의 경우처럼 7연속 아미노산 돌연변이가 발생한 경우는 여기에 있는 이 확률보다 훨씬 더 낮은 확률이 됩니다. 이 지구에 커다란 운석이 떨어져 모든 인류가 전멸할 확률은 10억분의 1입니다. 운석 충돌로 지구상에서 공룡이 사라진 경우가 약 10억분의 1 확률이 발생한 경우인데 10억이라는 단위는 10의 9승 단위입니다. 10의 63승 단위는 인간이 셀 수 있는 단위가 아닙니다. 단지 이 단위는 수학적으로만 존재하는 단위이고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위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스2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된 실험실 균주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뿔 단백질을 이렇게 대체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정답은 유전공학적으로 매우 쉽다입니다. 즉 자연 돌연변이에 의해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낮은 확률이지만 실험적으로는 매우 쉬운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스2 바이러스를 실험실 균주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사스2 바이러스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원사는 최근 이 사스2 바이러스는 미국에서 기원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미군이 이 바이러스를 우한에 살포하였다고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국 측 주장에 미국은 사스2 바이러스를 차이니스 바이러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발끈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발끈하고 있는 이유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발일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자연 발생적 바이러스냐 아니면 실험실 유출 균주냐 하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자연 발생 바이러스라면 매우 불행한 일이 중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위로해 줘야 할 사안이지만 만약 이 바이러스가 실험실 유출 균주라면 중국은 거꾸로 세계 각국의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중국 측 주장인 미국 정파설까지 포함하여 이 바이러스에 대한 철두철미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자연 발생 바이러스라면 이 조사 결과는 향후 전염병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이 바이러스가 실험실 유출 균주라면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스2 바이러스에 대해 여러분께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이유는 사스2 바이러스는 감기와 독감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감기, 독감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병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에 기초한 대비가 필요해서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올 여름에 소멸하면 다행이지만 소멸하지 않고 인간 사회의 병원균으로 정착되면 그때는 세계가 감당하기 힘든 대재앙이 될 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음에는 사스2 바이러스에 대한 과학적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